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오전 활기찬 일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역 문헌전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앙이라. 제약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해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58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정보신 분들은 제 종목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시겠습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꼭 준비하시고 금리의 변동성과 지수 종목의 마이너스 20%를 기억하시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CJ와 쿠팡 올려놨고요.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드시면서 건강 꼭 챙기시고 캔들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공약 파기? 그렇죠? 자, 물가 정책 불만 70%네요. 10명 중 7명.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인가요? 11월 달에 있는 거.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은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고요. 자, 오펙에서 증산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통행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란.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이제 미치지 못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이슈로서 CPI와,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상장, 오라클 실적. 네, 이번 주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그것도 아래쪽으로. 네, 잘 보시고, CPI는 물가는 당연히 올랐겠죠. 네, 그 다음에 스페이스 X는 뭐라 그래요? 예, 다른 종목 자금도 일로 다 가는,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고, 오라클은 제가 계속해서 차트 보여드리는데,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죠. 아무튼 지켜보시고 이번 주, 그 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계속해서 으르렁대고 있고요. 미사일 발사하고 공습하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월요일 오전이 왜 중요한데? 예. 자,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고점 대비 지금 거의 이제 70% 넘게 빠진 것 같은데, 예, 70%딱 빠졌네요. 70%. 고점 대비 70%. 자, 그러면 바닥이 어디냐? 그 전에도 요거 한 80% 빠진 거거든요. 고점 대비. 자, 그럼 80%가 7개월 만에 빠졌는데, 코인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유동성 축소입니다. 대단히 진짜 중요한 신호고요. 그래서 제가 20%를 증명을 했죠. 마이너스. 예, 20% 까이니까 그대로 그냥 70%까지 내려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대세 하락이 접어드는데, 그전 요 앞전에서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할 때는 70, 80%가 빠졌지만 RSI가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못 버텨요. 풍덩 빠졌다가. 그래서 여기 이제 앞으로의 자산시장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 풍덩 빠졌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 시기가 이제 들어가는 시기가 되겠죠. 그때가 아마 연준에서 돈을 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죠? 주식만 본다거나 부동산만 본다거나 채권만 본다거나 코인만 본다거나 환율만 본다거나 금과 은만 본다거나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요렇게 된다고. 모든 자산 시장이 이번에 다 박살 나는 거다. 그래서 먼저 코인이 빠진 겁니다.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예, 충분한 유동성, 넘치는 유동성. 자, 그래서 코인은 끝났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증시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준비할 거는 현금과 실물 금입니다. 구독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 3년 전부터 준비했던 게 신의 한 수다. 예, 당연하죠. 실물 금은 현금. 주식 코인이나 이런 거는 이 변동성을 개인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100에 한두 명만 따라갈까? 3명만 해도 큰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코인 하나만 보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될까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KBWB 은행만 괜찮아요. 지금 대형은행만.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남아있는 은행의 모습이고요. 근데 얘도 지금 다이버전스 생겨갖고 조만간 폭락할 거예요. 뭔가 위기가 터지는 신호가 나면 여기 보이시죠? 요거? 이게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뱅크 팬데믹 보이시죠? 요런 게 이제 뜨면 그때 나오면 늦어요. 그때 나오면 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메가7입니다. 메가7을 합쳐놓은 ETF입니다. 대폭락했죠. 이게 얼마나 했냐면, 4%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합친 거니까, ETF.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음봉이 생겼다. bearish. 지금 6월 오늘 우리나라 날짜로 8일입니다. 미국도 이제 같이 똑같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내려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 금리 인상 이슈는 시장의 완벽한 악재입니다. 보세요. 그죠? 쭉 내려가는 거. 그래서 메가7 이제 시작했다. 잘 대비하자. 자, VT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탈 월드 스톱. 그래서 VT도 이제 시작이 된 걸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RSI 지금 이제 하락추세 잡았고요. 주봉을 보시면 좀 남았죠? 이제 시작된 겁니다. 다이버전스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대폭락 예고가 있고요. 그래서 월봉. 주식은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지금 박살나 있는데 주식만 이제 폭락이 시작됐다. 그러면 VT 기준 어디까지 간다? 고점 대비 반만큼은 간다. 75달러. 그래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50달러까지. 그러면 팬데믹 저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다우 운송이죠. 2달 전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다이버전스. 근데 요거는 이제 큰 대형 운송이고요. 여기 보시면 얘도 2008년 푹 떨어졌죠. 다이버전스 생긴 다음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UPS 특성이죠. 먼저 빠졌어요. 중소형주 폭락하고 살짝 반등 나온 상황. 그래서 이 갭이 사상 최대로 벌어졌어요. 여기 VT고요. 대형주.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확실한 폭망 신호다. 언제부터 그랬냐? 2024년 2월. 2, 3년 전부터 붕괴가 일어났는데 얘만 올라간 거예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LIT. 배터리죠. 당신은 나의 배터리 쫙 했다가 폭락. 그죠? 보이시죠? 이제 확실하게. 그래서 쌍봉으로 만들고 지금 폭락하고 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골로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주식은 골고루 다 빠져 있는 상황인데 몇몇 개의 종목만 갖고 껄떡대다가 메가7이죠. 껄떡대다가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AI다 뭐다 그냥 완전히 뭐 저거 하다가 그죠? 그리고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신호가 뜬 거죠 이게. 왜냐면 이 캔들 하나 자체가 바로 뭐다? 저항입니다. 저항. 힘들어요 되게. 그 다음에 이제 코인 끝났고 주식이 이제 시작했고 부동산은 끝난 상황이에요. 우드 RSI 40이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1파 2파 마지막 파이널.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는 몰라요. 이번에는 다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블 붕괴 시작. 자, 그 다음에 VNQ 상업용 부동산 폭락 반등 조금 다르죠. 우드랑. 그렇지만 부동산에 관련이 있고요. 2008년 서프라임처럼 이렇게 작살나는 그 기간이 올 것이다. 조심하자 이런 말이고요. 자, 이건 이제 채권에 대한 변동성인데 2008년을 보면 폭등, 조정, 대폭등이 일어나면서 금융위기가 터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해요? 연준이 금리를 확 내리고 돈을 왕창 풀고 그런데 언제부터? 2020년부터 폭등, 조정, 그죠? 78%까지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 요거 잘 보시라고. 그래서 채권 변동성이 마지막 파동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국 국채입니다. 못 가죠. 영국 국채가 가격이 폭락한 거는 팬데믹 때.
이후부터 계속 폭락입니다. 왜요? 계속 찍어야 되니까 돈을.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완전히 똥값이 됐어요. 똥값이. 네. 그래서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금리가 이렇게 높고,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똥값으로 되어 있다. 거들떠도 안 본다. 예,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독일입니다. 독일이 유럽의 맹주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지금 경제는 폭망인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더 망한 애들이 있어요. 일본 애들. 예, 채권이 뭐 사상 최악입니다. 최악 중에 최악.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얘네들이 방파제 애들이 금리를 올리는 액션이나 뭐가 확실한 신호가 나오면 주식시장이나 더 붕괴합니다. 왜냐하면 엔켈이 자금이 20조가 넘어요. 20조 달러. 네, 조 N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달러 20조 달러. 그러면 결국엔 금리를 올리고 하면 요거는 살짝 올라가겠네요. 그죠? 잘 보시고요. 그래서 미 국채 30년 확실히 다르죠. 보세요. 자, 얘네들은 2020년부터 내려왔다가 옆으로 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 마사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위치는 2008년 서프라임과 위치가 똑같다. 이때도 보면 금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돈을 풀면서 이렇게 국채 가격이 올라갔어요. 30년물이죠. 그런데 일본은 그 다음에 독일, 영국 어때요? 다르죠. 완전히 미국하고. 그래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많이 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지금 열심히 돈을 찍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그 전에 한 번 더 크러쉬가 나오고 나서 올릴 가능성도 있다. 왜? 물가가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국채 10년물을 잘 보시면요.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있는 게, 자,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폭등하죠. 네. 여기 비슷하게 올라오다가, 자, 미국 국채 금리가 옆으로 횡보하는데 얘는 폭등합니다. 왜요? 돈을 계속 찍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만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지금 4.53, 2.66인데, 자, 얘는 금리가 올라가고 얘는 내려올 요 상황이 되면 만나겠죠. 그게 바로 위기다. 여기도 그랬고요. 2020년, 2012년 유럽발 금융위기, 여기가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이렇게 만나는 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 그러면 국채도 위험하나? 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칼을 빼들고 급격한 금리 인하하고 돈을 푼다는 사인이 되면 그 전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코인 시장은 다 박살나 있을 거예요.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 왜냐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야 이 금리가 내려오니까. 맞죠? 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신호 중에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자, 하이힐드 채권에서 좀 신호를 보시면, 지금 어느 때냐, 올 초부터 쭉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다시 2차로 내려가죠. 보이시죠? 일봉에서. 그 다음에 RSI가 40이에요. 하락 추세입니다. 자, 주봉 볼까요? 네, 주봉도 지금 여기 고점으로 해서 2025년 9월까지 고점 찍고 이제 슬슬 내려오죠. RSI 43입니다. 풍덩이에요, 또. 자,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건데, RSI가 여기가 고점을 쳤었어요. 자, 언제냐면, 작년 9월 달에 고점을 치고 설설 내려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동안의 모든 위기가,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거? 내려오죠. 풍덩. 여기 팬데믹 내려오죠. 풍덩. 여기가 비슷한 시기, 여기도 내려오죠. 여기 풍덩. 위기가 터지면 이거는 이제 위안화 위기, 풍덩. 그 다음에 여기가 유럽발 재정 위기, 여기 풍덩은 아니지만 내려왔죠. 이게 금융 위기, 풍덩.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내려오네 여기, 그지? 밑에 풍덩이 이제 오겠네요. 이거 내려오겠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위기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대위기 시작 신호입니다. 이게 확실한 가장 위기 신호. 왜 하이힐드가 그렇지? 주식 시장보다 더 위험한 시장이 여기에요.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엄청난 레버리지가
사용되는 곳이다. 거기서 추세가 일봉, 주봉, 월봉 다 추세가 하락 추세이다. 그러면 곧 뭔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무시무시한 일이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 예, 아직 뉴스도 안 나오고, 뭐, 증시도 고점이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동네 아주머니들, 뭐, 할배들, 할머니들 다 주식에 미쳐갖고, 헬렐레, 울렐레 하고 있죠, 지금. 예, 한 방에 갑니다. 몇 달 내로, 6개월 내로. 예,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 신호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얘기 안 합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다 방향이 어디예요? 국채도 이제 금리. 예. 자, 얘도 하락 방향이죠. 아래 방향. 아래죠. 반동도 안 나오죠. 일본 국채, 독일 국채, 영국 국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올라가는 방향이고요. 자, VNQ, 이제 마지막 파이널 아래죠, 방향이. 우드, 예, 완전 박살나고 있죠. 잘 보세요. 이제, 배터리. 당신은 나의 배터리 시작했죠. 폭락, 예. 그 다음에 UPS는 벌써 빠졌는데 살짝 반등이고, 2차 폭락 준비. 얘도 이제 2차 폭락 준비. 얘도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일본. 야, 이런 게 몇십 년 만에 처음이래요. 자, 그 다음에 메가세븐 마찬가지 내려오는 방향이죠. KBWB 고점에서 껄떡대고 있죠. 예, 얘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죠, 이제. 근데 왜 자꾸 이걸 한 번 더 보여드렸냐? 네, 요거 때문에 그래. 금 때문에. 자, 금은 지금 내려왔는데, 예,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고점에서 내려오는 상황이고, 얘도 고점에서 내려오는 상황이지만, 이제 막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 3년. 자, 은은 1년, 금은 2년, 3년. 네, 살짝 조정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은이 금을 추월하지 않았어요. 요럴 때. 2011년경 추월하면서 고점 찍고 내려온 상황이죠. 마찬가지, 1980년 추월하고 내려오는 상황. 자, 그러면 은의 가장 좋은 그러니까 신호가 뭐냐? 달러입니다. 달러. 달러가 약세로 갈 때. 달러. 근데 지금은 강으로 지금 살짝 껄떡대고 있죠.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가려면 조건이 있죠. 뭐가 있어요? 금리 내리고 돈을 찍는 겁니다. 조만간 연준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과 은이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크게 실망할 거 없다. 왜? 우리는 뭘 한다? 실물을 소량씩 사고요. 우리나라 환율에 따른 실물은 가격이 빠지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올라요. 환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뭐죠? 예. 고점에서 몰빵하거나 종이금과 은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이나 코인이나 종이금, 은 이런 거는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도 상당히 어려운 분야예요. 근데 실물을 들고 있으면 전혀 어렵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2020년부터 여기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분할로 서서히 사라고 했죠. 분할 매수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금과 은은 앞으로 70년대 같은 대세 상승이 일어나고요. 아니면 2000년 작아도 2000년 같은 대세 상승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은 대세 폭락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어떤 거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예. 주식이 좋으면 주식을 하고, 코인이 좋으면 코인을 하고, 부동산이 좋으면 부동산을 하고, 예. 각자 알아서 하는데, 저는, 금과 은을 선호한다. 그것도 종이가 아니라 실물 금은이다. 왜? 앞으로 살아남을 대공황급의 엄청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 그거를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은 실물 금은뿐이 없다. 그리고 금은 매도 신호 총 저한테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특히나 이제 엔캐리가 작동이 되는 시기가 또 올 겁니다. 진짜 조심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꾸준한 제 영상 시청만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열렬한 응원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